사라진 회장, 드러난 약점, 그리고 또 다른 복수의 서막이 열린다. 폭우가 내리던 밤, 민강유통 본사 47층 회장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선재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불길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그의 미소는 점점 깊어졌다. 그래, 세리, 너는 몰랐겠지. 너 하나로 내 어머니, 그리고 이 회사를 모두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엔 세리가 있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그는 낮게 웃었다. 민경채, 당신의 약점, 이제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김 팀장님, 민 사장님께서 회의 끝나셨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찾아뵙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민경채의 집무실. 창가로 비가 쏟아지고 그녀는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여전히 냉정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긴장이 번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선재가 들어섰다. 민 사장님, 결혼에 대한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얘길 또 꺼내는 겁니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잖아요. 그 말에 선재가 미소를 지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든든한 방패 하나. 방패? 당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하죠. 경채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무슨 뜻이죠? 당신의 딸 세리 말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요.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만 나가요. 좋아요. 선재는 천천히 일어나며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 대화는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가 떠난 뒤 경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책상 위 사진 속 세리를 보며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시각 문태경의 사무실. 빛 한 줄기 없이 어둠에 잠긴 방 안, 그는 서류를 뒤적이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건물 간판이 찍혀 있었다. 정신요양병원. 여기였어.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설혜씨 찾았어요. 민두식 회장이 갇혀있던 곳. 전화기 너머 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이에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다고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위험해요, 태경씨. 그래도 가야죠. 그 사람을 꺼내야 모든 게 끝나요. 비 내리는 국도 위. 낡은 SUV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엔 문태경, 조수석엔 설희가 있었다. 차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혹시 그 사람 죽지 않았다면? 그땐 그가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야죠. 태경씨, 설혜씨. 그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이 복수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울. 민경채의 집. 늦은 밤 세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이 시선을 끌었다. 일면에는 민경채 후계구도 재편 이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다. 세리는 신문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엄마, 대체 나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김선재.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선재 변호사님? 세리 양,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지금요? 당신 어머니 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요? 그래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호텔 28층 라운지로 오세요. 세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또 엄마 일인가요?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 어디선가 선재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호텔 라운지, 새벽 2시. 세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들어왔다. 그곳엔 이미 선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와인잔 하나, 그리고 세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리 양, 이렇게 늦게 불러 미안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당신 어머니가 민경채 사장이란 거 알고 있죠? 세리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해? 비밀은 언제나 새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당신을 그렇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세리 양, 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버림받는다면 그건 두 번째 지옥의 시작이에요. 세리의 손이 떨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진실이 불편합니까? 당신이 뭘 알아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요.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하세요. 세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선재가 낮게 말했다. 당신을 미끼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의 어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세리는 숨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순간 모든 카메라가 움직였어요. 뭐라고요? 민경채 사장의 숨겨진 딸, 그게 내일 헤드라인이 될 겁니다.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봤을 때 라운지 창문 밖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녀는 충격에 굳어버렸다. 설마, 이제 시작입니다. 선재의 눈빛은 차가운 빛으로 번쩍였다. 그 시각 산속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태경의 차는 폭우 속을 뚫고 달리고 있었다. 서리가 손으로 내비게이션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 근처 맞아요? 맞아요. 바로 저기예요. 그 건물, 불빛이 거의 없죠. 태경 씨, 저 안에 정말 민두식이 있는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차가 멈췄다. 태경은 비를 맞으며 내렸다. 설혜 씨, 차에서 기다려요. 안 돼요. 나도 갈래요. 위험합니다. 내가 시작했어요, 이 싸움. 끝까지 봐야 해요. 두 사람은 플래시를 켜고 폐허 같은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 젖은 천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누구 있나요? 태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미세한 쇠소리가 들렸다. 철문 안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날 꺼내줘. 서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목소리 태경씨, 그 사람 맞아요. 민두식. 태경이 철문을 붙잡았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문태경입니다. 안쪽에서 흐릿한 웃음소리가 났다. 결국 왔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남자들의 그림자, 총구의 섬광. 잡아. 태경이 서리를 끌어당겼다. 총성이 어둠을 찢었다. 어둠 속에 번쩍인 섬광. 태경이 서리를 끌어당겨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귓가에 총알이 스치며 콘크리트가 부서졌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저기 안에 민두식이. 지금 나가면 둘 다 죽어요. 태경은 짧게 숨을 내쉬며 철문 옆 자물쇠를 살폈다. 시간이 없어. 그는 가방에서 쇠절단기를 꺼냈다. 불꽃이 튀며 금속이 녹았다. 태경씨, 누가 오는 소리예요?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 이쪽으로. 태경은 서리의 손을 잡고 복도 옆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비가 새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이 미끄러웠다. 저 문 열리면 바로 민두식 데려 나오면 돼요. 그리고요? 뒤는 제가 막아요. 안 돼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서리씨.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겠다고. 그의 눈빛이 불길처럼 번졌다. 철문이 열리며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찾아. 아무데나 다 뒤져. 태경은 계단 밑에서 숨을 죽였다. 손목에 묻은 피가 떨어졌지만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철문 쪽으로 향했다. 이 안에 뭐가 있나? 회장님이래. 미쳤다더라. 명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데려오라고 했잖아. 그래, 끝내자. 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날 꺼내주면 다 줄게. 민두식의 쉰 목소리였다. 다 줄게. 민강유통도 내 이름도. 남자 하나가 피식 웃었다. 좋지. 근데 늦었어. 총구가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다.
그 순간 천장에서 떨어진 철 파이프가 남자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남자들 사이로 태경이 뛰어들었다. 설혜씨, 지금이에요. 설이가 달려가 민두식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일어나요. 너 태경이냐?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도망쳐. 세 사람은 복도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총성이 또 울렸다.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저쪽 문이야. 태경이 문을 걷어차며 외쳤다. 바깥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설이가 팔을 흔들었다. 이쪽이에요. 차 문이 열리고 모태주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 빨리 타요. 그들의 차가 폭우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한편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하얀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 위에는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민경채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정식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계약이라 부르기엔 너무 낭만적이죠. 선재가 웃었다. 혼인신고서예요. 도장만 찍으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민강유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신 목표였군요. 사람마다 꿈이 다르죠. 누군가는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원하죠. 난 후자 쪽입니다. 당신 정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세리를 건드렸죠? 건드렸다기보다 진실을 보여줬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실이 세상을 움직이게 했을 뿐이에요. 그 덕분에 당신도 이 결혼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됐잖아요. 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결혼은 절대 안 해. 그럼 당신의 딸은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당신 딸은 이미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오늘 밤이면 민경채의 숨겨진 딸이 모든 기사에 뜨겠죠. 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당신이 그랬군요. 그래요. 하지만 걱정 마요. 나와 결혼하면 모든 스캔들은 사라질 겁니다. 협박이야. 계약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너무도 차가웠다. 당신 같은 인간을 왜 이제 알아봤을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자, 결정하세요. 딸을 잃을 건지 나와 결혼할 건지. 경채의 손이 펜을 움켜쥐었다.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마요. 이 결혼은 당신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끝일지도 몰라. 끝이라면 불꽃 같은 끝이면 좋겠군요. 그녀가 도장을 찍는 순간 밖에서 번개가 쳤다. 산소. 차가 멈추며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모태주가 이를 악물었다. 뒤따라오는 차 있어요. 누구야? 정신병원 놈들이에요. 회장님 데리고 나왔다는 걸 눈치챘어요. 태경이 뒷창문을 열었다. 총알 있어요? 2발 남았어요. 좋아요. 목표물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가 숨을 고르며 손에 권총을 쥐었다. 뒷차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지금이야. 탕! 탕! 총성이 2번 울렸다. 뒷차가 미끄러지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폭발음이 어둠을 찢었다. 설이가 눈을 감았다.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태경은 전방을 바라봤다. 이제 민강유통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새벽. 뉴스 속보가 터졌다. 민두식 회장 실종 후 6개월 만에 귀환. 민강유통 경영권 재편 임박. 민경채 사장 결혼 발표. 민강유통 빌딩 앞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흰머리의 민두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 그리고 그의 눈빛엔 다시 불이 켜져 있었다. 민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옥에서 돌아왔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 지옥을 만든 놈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야지. 민강유통 본사 앞 수십 개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민두식의 얼굴은 어둠에 그늘이 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민 회장님, 실종 경위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회장님 사위로 김선재 변호사를 맞이하신다던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몰려들었지만 민두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민강유통은 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의 말 한마디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같은 시각 호텔 그랜드홀. 결혼식장엔 흰 장미 향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민경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천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철 같았다. 세리가 봐야 할 결혼이 아니에요. 그녀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설었다. 문이 열리며 양말숙과 오자경이 들어왔다. 아이고 사장님, 세상에 이 웨딩드레스 값이 얼마래요? 이제 진짜 민강유통 사모님 되는 거죠? 조용히 해요. 경채가 낮게 말했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거래예요. 그래도 거래든 뭐든 결혼은 결혼이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자경이 비웃듯 말했다. 그녀의 말에 경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녀는 웨딩베일을 고쳤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해요. 무대 위 김선재가 검은 턱시도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순간이군. 그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다. 이제 곧 오시겠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 김선재 군과 신부 민경채 양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하얀 장미 꽃잎이 떨어지고 경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결심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선재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린 한 몸이네요. 그렇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신랑 신부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 결혼 멈춰. 모두가 뒤를 돌아봤다. 문태경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경채 사장, 당신 이 결혼 취소해야겠네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태경 씨? 경채가 외쳤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민강유통에 모든 걸 걸고 벌어지는 사기극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기극이라니? 무슨 일이야? 태경이 서류를 펼쳤다. 김선재 당신. 민두식 회장 실종 사건의 공범이죠. 순간 선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증거 있어요. 태경이 손짓하자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로 민두식이었다. 내가 증거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그놈에게 당했어. 경채가 숨을 삼켰다. 아버지. 그래, 나다. 민두식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이 결혼 내가 허락 못해. 선재가 한 걸음 물러났다. 회장님, 이건 오해야. 오해? 민두식이 비웃었다. 날 납치해놓고 이게 오해야?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지. 그의 손이 휘청이며 들어 올려졌다. 그 뒤에서 공 실장이 USB를 내밀었다. 여기 회장님을 가둔 병원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선재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악수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민두식이 웃었다. 그래, 세상 모든 죄인은 그렇게 말하지. 그때 경채가 선재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이야? 경채 씨, 나 믿어요. 그 영상은 함정이에요. 태경이 날 모함하려는 거예요. 그만해요. 경채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가뒀다면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라뇨? 우린 이제 막 시작.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때렸다. 찰싹. 결혼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 결혼 취소야. 경채가 드레스를 잡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장미 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선재의 눈빛이 바뀌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지. 그의 손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찰나의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다. 총성이 한 발 울렸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총알은 민두식의 팔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버지. 경채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흉터 하나쯤 더 생기면 되지. 선재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울렸다. 건물 외벽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뛰어다녔다. 태경이 경채와 설이 그리고 민두식을 감싸며 외쳤다. 이쪽이야. 나가요 빨리. 연기가 짙어졌고 불길 속에서 선재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어두운 창고. 불 꺼진 공간 안에서 선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민두식 그 늙은 여우가 돌아왔군. 그는 낮게 웃었다. 좋아. 이제 나도 진짜로 시작하지. 그의 앞엔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통화 중 오판술. 이제 판을 바꿀 시간이야. 그의 손끝이 빨간 불빛 위를 눌렀다. 불길은 식지 않았다. 소방차의 사이렌, 경찰의 무전, 그리고 그 속을 뚫고 나오는 세 사람의 그림자. 태경이 먼저 민두식을 부축했다. 빨리 이쪽으로 가요. 괜찮아, 나보다 저 여자 먼저 챙겨. 아버지. 경채가 울먹이며 그를 붙잡았다. 지금 나갈 힘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난 괜찮다니까.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설이가 뒤를 돌아봤다. 세리요. 세리는 어디 있어요? 세리.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리가 여기 왔었어요.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뭐라고요? 태경이 숨을 삼켰다. 세리가? 맞아요. 경호원한테 맡겼는데 그 이후로.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그 순간 폭발로 꺼졌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한 줄의 문자가 떴다. 세리는 내가 데려간다. K. 경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선재야.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식었다. 그놈이 세리를 데려갔어요. 몇 시간 후 서울 외곽 폐공장.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철판을 울렸다. 선재는 의자에 앉아 세리 앞에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세리는 손이 묶인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왜긴. 내 어머니에게 전할 선물이야. 어머니? 그래, 내 어머니. 민경채. 그 여자가 나를 버렸거든.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 세상은 버린 자와 버려진 자로 나뉘어 있어. 난 이제 그 여자가 겪었던 모든 걸 그 딸에게 되돌려줄 생각이야.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가 웃었다. 그래.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에게 다가갔다. 겁내지 마. 난 널 해칠 생각 없어. 단지 내 어머니가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을 뿐이지. 세리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언젠간 누군가의 무릎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럼 그건 그때 생각하지. 한편 민강유통 본사 회의실. 태경, 설애, 경채, 그리고 민두식이 모여 있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선재의 얼굴이 CCTV로 확대되어 있었다. 여기에요. 태경이 말했다. 도심 외곽, 폐공장 구역. 이 주변은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라 경찰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경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세리를 데리고 있겠죠. 확실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해요. 민두식이 손을 내리쳤다. 나도 같이 간다.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그놈이 날 지옥에 가둔 놈이야. 이번엔 내가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각오해야죠.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다시는 이 아이 잃지 말아요. 폐공장 내부.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리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였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때 철문이 열리며 선재가 들어왔다. 졸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라?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사과할 때까지.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너희 어머니는 항상 완벽한 척을 하지.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태블릿을 켰다. 그 화면에는 민경채의 기자회견 예고 뉴스가 떠 있었다. 민강유통, 오늘 낮 긴급 기자회견 개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봐라. 그녀는 나를 부정하겠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세리가 소리쳤다. 그만둬요. 엄마가 뭘 했다고. 뭘 했냐고.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너를 버렸잖아. 그리고 날 버렸지. 당신 엄마를 사랑했었죠. 그의 몸이 굳었다. 뭐?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입 다물어. 그의 손이 번쩍 들렸다가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찔렀다.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못 잊는 거잖아요. 잠시의 침묵. 그는 손을 내렸다. 역시 너도 그 여자 딸이야. 한편 폐공장 주변. 태경의 차가 멈췄다. 여기입니다. 서리가 창문 밖을 내다봤다. 저 불빛 저기예요. 좋아요. 난 안쪽으로, 설혜 씨는 뒷문으로 돌아가요. 경채는요? 여기 남아요. 경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세린의 딸이에요. 이번엔 내가 직접 구할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도 갈 거예요. 태경이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절대 먼저 나서지 마요. 세 사람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공장 안쪽 선재가 문을 향해 걸었다. 이제 슬슬 올 때가 됐지.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문 뒤에서 태경이 나타났다. 찾았다. 문태경, 김선재.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역시 왔군. 당신한테 빚이 많아요. 오늘 다 갚고 갑시다. 그들의 싸움은 순식간이었다. 테이블이 부서지고 유리 조각이 날아다녔다. 선재의 주먹이 태경의 뺨을 강타했다. 태경이 쓰러지며 바닥에 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이제 그만두지 그러냐?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야죠. 그 순간 세리가 의자에 묶인 채 소리쳤다. 그만해요. 선재가 돌아봤다. 그 짧은 틈을 타 태경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경채가 뛰어들었다. 세리. 엄마. 그녀가 달려와 딸을 풀어주려는 순간 선재가 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 지금이라도 내가 이기게 해줘. 그만둬요, 선재. 서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이러면 정말 끝이에요. 끝이라도 좋아. 그가 외쳤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쯤은 이겨보고 싶었어.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 나를 짓밟았잖아. 너희 모두 나를 버렸잖아. 경채가 조용히 다가갔다. 선재씨. 오지마.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 당신을 버린 건 나였어요. 하지만 세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가 총을 든 손을 내렸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 말과 동시에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민두식이었다. 이놈, 이제 끝났다. 선재가 돌아보는 순간 민두식의 손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선재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끝인가?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세리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또 다른 죄일 뿐이에요. 바깥에서 새벽의 첫빛이 비쳤다. 비가 멎고 바람이 잠들었다.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끝났네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경채가 세리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내 딸. 그들의 뒤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는 멎었다. 민강유통의 빌딩 옥상에 아침 햇살이 번졌다. 도시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이미 예전의 민강유통이 아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다. 민강유통의 김선재 법무팀장이 오늘 새벽 불법 감금 및 폭력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한편 실종됐던 민두식 회장이 극적으로 귀환해 경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힌 경채의 얼굴.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피로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강유통 회장실. 민두식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앞엔 공 실장이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장님. 끝났다고? 끝이 어딨다고 그래? 그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진짜 무너지는 거야. 이제부턴 새로 시작해야지.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민 사장님께서는 잠깐 쉬게 해. 그가 말을 끊었다. 그 애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딸이야. 공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회장님,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진짜 배신자는 아직 남아있다. 민두식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놈 특유의 헛소리야. 죽기 전에라도 자신이 대단한 비밀이라도 쥔 줄 알았겠지. 그러나 그의 눈빛엔 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 시각 태경의 병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던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은 좀 잤어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누가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문태경, 내가 복수하려는 그 사람 아직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느낌이 그래요. 서리가 그를 바라봤다. 이제 그런 꿈은 버려요. 우리 다시 살아야죠. 그래요.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 옆에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아이랑. 카페 한쪽 테이블. 세리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다. 경채가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니? 응. 엄마, 나 꿈을 꿨어. 어떤 꿈? 어떤 남자가 날 불렀어. 이상하게 낯선데. 엄마 이름도 알더라. 경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남자 이름이 뭐였니? 세리는 고개를 기울였다. 선재였던 것 같아. 그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건 꿈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응. 세리가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 왠지 모를 싸늘한 그림자가 비쳤다. 밤. 민두식의 집무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서 무전기 하나가 깜빡거렸다. 지금 시점으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두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군. 그의 시선이 벽 한쪽의 금고로 향했다. 금고를 열자 안쪽에는 낡은 서류철이 있었다. 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S 선재.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너도 결국 내 작품이었어. 그의 미소는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며칠 뒤 한적한 교회의 공동묘지. 비석 하나 앞에서 한 여자가 꽃을 놓고 있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비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선재, 1986-2025.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선재 씨,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복수. 결국 누가 웃게 됐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민두식 회장님은 아직 건재하고 당신은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죽었어요. 그녀가 손가락에 낀 검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걱정 마요. 난 당신의 목까지 이어받을 거니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달빛이 비추며 얼굴이 드러났다. 장현숙 스텔라장이었다. 그녀는 묘비를 흘끗 돌아봤다. 태양을 삼킨 여자. 이제 그게 나야. 그 시각 멀리 바다 위. 낡은 화물선 컨테이너 안 사람 하나가 눈을 떴다. 그의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민두식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쉰 숨결로 흘렀다. 컨테이너 벽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S-92.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배가 어둠 속을 가르고 나아갔다. 바로 그때 라디오 뉴스가 흘렀다. 민강유통이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부회장으로 장현숙 씨가 취임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볼륨이 커지며 잔잔한 음악이 깔렸다. 의상, 태양을 삼킨 여자 89화였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그 빛 아래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잔잔한 파도 소리 위로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